여보,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3일. 장례식장 문상객들이 모두 떠난 후 영희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떠났는데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시각 장례식장 복도에서는 민수와 민호가 재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예금, 주식, 대충 12억 정도 돼. 형, 그래도 유언장이 있을 텐데. 유언장? 아버지가 그런 거 쓰셨을 리 없어. 평생 미루기만 하신 분인데. 법정 상속으로 가면 어머니가 절반인 6억, 두 아들이 각각 4분의 1씩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엄마 몫이 너무 커. 6억이나 되잖아. 그래도 엄마 돈인데.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이라고. 내 사업 자금 문제 심각해. 나도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돼. 장례식장을 나와 차 안에서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엄마를 한동안 필리핀에 가 계시도록 해야겠어. 석 달? 그 정도면 집 정리하고 상속 서류 처리하기 충분해. 엄마가 중간에 오시겠다고 하면? 항공권 예약이 다 찼다고 하면 되지. 여권도 지우한테 맡아놓으라 하면 되고. 민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나쁜 자식들이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엄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지금 바로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한 달쯤 후에 엄마에게 이야기하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68세 박영희 씨는 남편의 낡은 시계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 민수와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큰 집은 무슨 24평짜리인데 나야 괜찮아. 그날 저녁 영희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두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7억은 되는데 형,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어차피 엄마 귀 어두우셔. 재개발 들어오면 10억은 가볍게 넘는다고.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겨우 한 달인데 영희는 두 아들의 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은 영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요즘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한대요. 한국 음식도 그립고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맨날 문자 보내요. 영희는 핸드폰에 저장된 지우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지우, 할미가 보고 싶긴 하지. 엄마가 가시면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침 제 친구가 여행사 하는데 항공권 알아봐 줬어요. 벌써? 엄마 마음 좀 빨리 추스리시라고 신경 써줬어요. 잠시 지우 있는 필리핀에 가 계시면 어떨까요? 엄마가 가서 챙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영희는 망설였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미가 우리 지우 좀 챙겨줘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 일주일 후 인천공항. 영희는 큰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너희들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영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서로를 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전날 밤 두 아들의 대화가 떠올라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두 아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그 먼 나라까지 보낸 것인지를요. 마닐라 공항. 영희는 입국장을 나와 낯선 언어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우 엄마가 나온다고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급히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못 나온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한국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지우 아빠가 연락 안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지우 아빠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출국했어요. 어머니, 택시 타시면 돼요. 주소는 문자로 보냈고, 집 비밀번호도 문자 확인하세요. 너 언제 돌아오는데? 그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지우 좀 잘 부탁드려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 놨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영희는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도 없이 손녀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니. 택시 안에서 기사는 영어로 물었지만 영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겨우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를 보여주며 목적지를 알렸습니다. 저녁 무렵 영희는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습니다. 제법 깔끔한 아파트였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떠나서 죄송해요. 냉장고에 반찬 있고 지우는 학원 갔어요. 밤 9시쯤 들어올 거예요. 영희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밤 9시가 넘어서야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우리 지우 많이 컸네. 반가운 재회도 잠시. 지우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손녀 지우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지우는 항상 바빴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할미랑 같이 시장 갈까? 맛있는 거 해줄게. 저 늦었어요. 학원도 가야 하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우가 급히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영희. 그 공간이 더욱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2주가 더 지나자 영희는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한국 가고 싶어. 여기 수진이도 없고, 지우도 바쁘고, 내가 있어봤자. 엄마, 지금 안 돼요.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지우 엄마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지우 엄마 갈 때까지만 더 계셔주세요. 지우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 영희는 이번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네 형수는 한 달이면 돌아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네 형은 항공권 예약해 준다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니? 내가 좀 해줄 수 있니? 엄마 지금 성수기라 항공권 구하기가 힘들대요. 항공권도 항공권이지만 형수 들어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죠. 지우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민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나를 이렇게 두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에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전화가 끊기고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건가? 이틀 후 영희는 직접 현지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한국행 항공권 말씀이시죠? 어머님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가방을 뒤졌지만 여권이 없었습니다. 여권을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여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미 여권 혹시 본 적 있니? 지우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지우야, 할미가 한국에 좀 가야 하는데. 할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지우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거실에서 지우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빠, 여권은 숨겨뒀어. 할머니가 찾으시긴 했는데 모른다고 했어. 영희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라고 했잖아. 할머니, 한국 가시면 안 된다고. 알았어. 계속 모른 척 할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영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주마저 자신을 가둬두는데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아파트 복도에서 한국인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한국 가실 일 있으면 저희 여행사 이용하세요. 제 친구가 하는 덴데. 영희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좀 급한데. 근데 여권은 있으시죠?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없어서. 어머, 그럼 대사관 가셔야죠. 근데 재발급 받으려면 한 달은 걸리는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한 달, 그 사이 아들들은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뻔했습니다. 새벽 4시 영희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달이 벌써 넉 달째야. 아침이 되어서 영희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미 여권 정말 못 봤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영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손녀를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이 자신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귀국한 것도, 바쁘단 핑계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손녀가 자신의 여권을 숨겨두고 못 봤다고 하는 것도 모두 아들의 계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아들이 내게 이러는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벤치에 앉아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수야, 제발 엄마 좀 집에 가게 해줘. 엄마, 왜 이러세요? 거기서 편하게 쉬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우울증 약 드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추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영희는 해변 끝자락의 낮은 절벽에 섰습니다. 아래로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민수야, 민우야, 미안하다.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여보, 나도 이제 갈게요.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근처를 산책하던 65세의 김태준이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위험해요. 태준이 달려갔지만 영희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영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태준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 가라앉는 영희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태준이 헤엄쳐 다가와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 해변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변에 누워있는 영희와 젖은 채로 앉아있는 태준. 괜찮으세요? 네, 저분 좀 빨리. 영희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정신 차리셨네요. 다행이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태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영희가 침대에 누워있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필리핀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바이탈 사인 안정, 정말 운이 좋았어요.
간호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태준이 물기 마른 옷을 입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조했습니다. 보호자는 연락해 봐야 합니다. 의사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1시간 후 복도에서 태준은 영희의 핸드폰을 보고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 핸드폰인데.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박영희 여사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뭐라고요? 무슨 사고요? 지금 마닐라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제가 한국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 옆 의자에서 태준이 졸고 있다가 영희의 목소리에 깼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당신은 어제 네, 저 어제 바다에서 영희는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구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냥 볼 수가 없죠. 그냥 두셨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영희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직 힘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희는 마지못해 죽을 받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가족에게 연락하셨어요? 네, 아드님께 전화했는데 곧 연락하겠다고 하셨어요. 보지라. 언제가 될지. 어머님 큰일 나셨는데 안 오신다고요? 영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런 선택을? 영희는 한참 후에 답했습니다.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버려지다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애들이 날 여기 보냈어요. 손주 돌보라고. 근데 사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상속 문제? 어떻게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요. 공무원 생활 35년 하고 퇴직하니까 자식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제 앞길은 제가 정했죠.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기로. 영희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영희가 잠들었고 태준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김태준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필리핀에 한국 법률 자문 가능하신 분 아세요? 잠시 듣는 태준. 네, 상속 관련 문제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태준은 병실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분을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병실 영희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준이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태준이 항공권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예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당신한테 폐만 끼쳤는데. 폐는 무슨, 저도 마침 한국 갈 일 있어요. 다음 날 비행기 안 영희와 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다시는 못 올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태준 씨 자식들은 왜 그랬어요? 아까 상속 얘기하셨잖아요. 퇴직금이랑 연금 노리고 아예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멀쩡한 사람을 세상에. 그래서 제가 먼저 정리했죠. 재산은 제 뜻대로 쓰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대단하세요. 영희 씨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
영희와 태준이 나왔고 민수와 민호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희 어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엄마, 집에 가시죠. 어느 집? 당연히 우리 집 말이에요. 내 집은 어떻게 됐는데? 민수와 민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택시 안에는 영희와 태준이 타고 있고 뒤에서 민수의 차가 따라왔습니다. 무서워요. 집이 어떻게 됐을지.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선 영희 집안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구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유품, 가족 사진들도 없었습니다. 엄마,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정리 좀 하려고. 정리? 이게 정리야? 내 30년 삶을 지운 거잖아.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 하신 건가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어머님의 친구이자 앞으로 이 일을 함께 해결할 사람입니다. 밤이 되자 영희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고 태준이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아둔 것들 다 어디 갔어요? 하고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혼자말처럼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요? 네, 제 친구 중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상속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영희 씨를 버린 건 자식들이에요. 이제는 영희 씨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영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당해요. 며칠 후 법률사무소 안 영희 태준 그리고 변호사 최민정이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아파트, 예금, 주식, 총 12억 정도 되네요. 일단 아파트는 아직 명의 변경이 안 됐어요. 어머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예금은 이미 대부분 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공동명이었나 봐요. 아니면 어머님 도장을 위조했거나 자식들이 어떻게...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도장 위조나 횡령죄로.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입니다. 영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소하겠어요. 같은 날 민수의 사무실에서 민수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화를 끊고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호야. 큰일 났어. 다음 날 커피쇼. 민수와 민호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와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내 변호사 통해서 하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한 걸 알아? 나를 필리핀에 버려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내가 죽기를 바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니네 사정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시죠.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저는 어머님을 바다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압니다.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보자. 영희와 태준이 자리를 떴고 민수와 민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금 인출건, 도장 위조 확인됐어요. 형사고소 진행하면 실형 가능합니다. 그래도 감옥까지는 그럼 합의를 보시죠. 대신 조건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어떤 조건이 좋을까요? 첫째, 인출한 예금 전액 반환. 둘째, 아파트 상속 포기각서. 셋째, 향후 어머님께 금전적 요구 금지 서약. 그렇게까지? 안 그러면 또 당합니다. 이제는 단호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며칠 후 법률사무소 회의실 민수 민호와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와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쪽 의뢰인들이 합의를 원합니다. 조건은 이미 통보해드렸죠?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그래, 이래야 해.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신뢰는 다시는 못해. 최 변호사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죠. 민수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저녁 시간 법률사무소 밖 영희와 태준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제대로 했죠? 잘하셨어요. 이제 영희 씨 인생 사시면 돼요.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한 달 후 한강공원 영희와 태준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요즘 참 평화로워요. 전화기 울릴 일도 없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쓸쓸하기도 해요. 평생 가족 위에 사셨으니까요. 둘 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는요? 자식들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연락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죠. 그래도 연락은 하는군요. 시간이 약이에요. 언젠가 아드님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태준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구해주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어머니가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꼭 도와주라고요.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희 씨도 좋은 분이세요. 영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친구 하면 안 될까요? 친구요? 그냥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 이미 친구 아니었나요? 아무튼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렇게 영희와 태준은 노후에 서로 의지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의 아파트, 영희가 소파에 기대고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형이랑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앉아. 민호가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은 일들을 하시며 지내시는 거 SNS에서 봤어요.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기로 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 후로 큰아들 민수도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언젠가는 예전처럼 따뜻했던 엄마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영희 씨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떠날 날이 오겠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지만 더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